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제는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인데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을 무심코 잡으려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귀에 거의 닿을 뻔했어요. 그러다 문득 오늘 다룰 자료의 한 구절이 딱 떠올라서 혼자 웃었잖아요. 제가 꼭 뭐랄까, 앞발이 짧다 싶은 티라노사우루스 같더라고요. 아니, 그거 정말 정확히 보신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그 티라노사우루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바로 그 티라노사우루스 착각이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습관이라는 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료에 나온 또 다른 멋진 표현처럼 우아한 백조의 날개를 되찾는 거죠. 티라노에서 백조로의 진화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저도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마다 그냥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곤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예 다른 데 있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고요. 또 이걸 듣고 바로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천법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커피잔을 잡으실 땐 몸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팔이나 어깨가 아니라 엉덩이에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근데 솔직히 좀 황당하지 않나요? 어깨가 아픈데 왜 엉덩이를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보통 어깨 아프면 어깨를 주무르잖아요. 엉덩이를 의식하진 않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서 문제의 진짜 원인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때가 많아요. 잔류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좌골, 영어로는 sit bones라고 하는 앉는 뼈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면 엉덩이 아래쪽에 의자 바닥과 단단하게 닿는 두 개의 뼈가 느껴지실 텐데 바로 그 부분이죠. 아, 네네, 느껴지네요. 이 두 개의 뼈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요,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좌골이 의자에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고 엉덩이 뒤쪽 살이나 허벅지로 애매하게 걸터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뇌는 이걸 불안정한 상태, 즉 곧 넘어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상체 근육을 막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부위가 바로 어깨와 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뇌가 제 엉덩이를 못 믿어서 어깨를 약간 인질로 잡고 있는 거군요. 이봐 엉덩이, 네가 제대로 안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깨라도 움츠려서 어떻게든 버텨보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자료에 이런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죠. 좌골이 불안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려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엉덩이를 믿으세요. 라고요. 엉덩이를 믿는다는 건 내 몸의 기반이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를 믿어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지금 잘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생각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엉덩이로 닷을 내리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 타고 있고 팔을 자유롭게 써서 낚시를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을 멀리 던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배부터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겠죠. 닷을 내려서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의 골반이고요. 그 배를 안정시키는 무거운 닷이 바로 우리의 좌골인 거죠.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 두 개의 좌골이 의자 표면을 뚫고 바닥을 뚫고 마치 거대한 나무뿌리처럼 땅속 깊숙이 단단하게 박히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내 몸의 중심이 땅과 연결되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상상하는 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잠시만요. 저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오! 와, 이거 신기한데요? 그냥 상상만 했을 뿐인데 엉덩이랑 허벅지 쪽은 아래로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반대로 등하고 척추, 목은 위로 길어지면서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느끼셨고 그건 실제 변화입니다.
하체가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상체는 더 이상 균형을 잡기 위해 불필요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신호를 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묵직한 안정감이 상체의 자유를 위한 첫 번째 비밀인 셈이죠. 와, 엉덩이로 닻을 내린다는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지금도 의식하니까 상체가 훨씬 편안한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 비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던데요? 그렇죠. 첫 번째 비밀이 우리 몸의 기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비밀은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의 팔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여기 어깨관절 아닌가요? 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늘 어깨관절을 축으로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9명 중 9명은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팔의 진짜 시작점은 쇄골, 그러니까 빗장뼈가 가슴 중앙의 흉골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해부학 용어로는 흉쇄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넥타이 매듭 바로 위, 목 아래 움푹 파인 곳 양옆부터가 진짜 팔의 시작점인 거죠. 네, 잠시만요. 가슴 한가운데서부터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팔이라고 생각했던 건 팔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평생 제 몸의 사용 설명서를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잘못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몸지도가 움직임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팔을 어깨에 달린 분리된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들거나 뻗을 때 평생 어깨와 팔의 작은 근육들만 혹사시키게 되죠. 하지만 팔을 가슴 중앙에서부터 넓은 등을 타고 자라나는 날개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근육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아, 막대기가 아니라 날개라.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어깨에 붙은 막대기는 왠지 삐걱거릴 것 같은데 등과 가슴에서 뻗어나오는 날개는 훨씬 부드럽고 강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영어 표현이 이 개념을 아주 시적으로 잘 설명해 주죠. Your arms don't start at the shoulders. They grow from your back and heart. 번역하면 당신의 팔은 어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등과 심장에서부터 자라납니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에서부터 팔을 뻗는다는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움직임의 반경이 훨씬 더 커지고 등과 가슴의 크고 강력한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참여하면서 어깨가 져야 할 부담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새들이 날개짓 할 때 어깨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등 전체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와,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스스로를 티라노사우루스로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팔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몸의 진짜 설계도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좌골로 닻을 내려라. 두 번째, 팔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알다시피 이런 건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티라노사우루스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몸에 익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우아하게 커피잔 들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천 가이드가 나와 있었죠. 이론을 몸의 습관으로 바꾸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컵이나 스마트폰처럼 손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침 제 앞에 아까 그 문제 커피잔이 있네요. 이 녀석을 상대로 한번 백조가 되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포즈, 즉 멈춤이에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반사적으로 손부터 뻗거든요. 바로 그 자동 반사가 우리를 티라노사우루스로 만드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성급한 충동을 의식적으로 딱 1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멈춘다.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지금 커피잔을 보니까 손이 저절로 나가려고 해요. 이 다동 반사를 멈추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 1초의 멈춤이 우리 뇌에게 이번엔 평소랑 다르게 움직여볼까?
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자, 멈췄다면 두 번째 단계는 grounding, 즉 뿌리 내리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을 다시 소환하는 거죠. 멈춘 그 상태에서 내 좌골이 의자 바닥에 닻을 내리듯 묵직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전에 나의 안정적인 기반부터 확보하는 거죠. 오케이, 멈추었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상체가 편안해지네요.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widening, 넓어지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적용할 차례예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 등은 넓고 내 팔은 가슴 중앙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만으로도 이미 움츠러들었던 등이 펴지고 어깨 주변에 공간이 생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우리 뇌에 새로운 움직임의 지도를 그려주는 과정이에요. 멈추고 뿌리 내리고 넓어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드디어 움직여도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드디어 movement, 즉 움직임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어깨는 아까 뿌리 내린 좌골 위에 편안하게 내려둔 채로 마치 누군가 내 손끝을 부드러운 실로 연결해서 스르르 당기는 것처럼 팔을 뻗어보는 겁니다. 핵심은 어깨 근육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팔이 쇄골 안쪽, 그러니까 가슴 중앙에서부터 길어지면서 뻗어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지금 해봤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평소처럼 어깨에 힘을 줘서 팔을 뻗는 느낌이 아니라 몸통에서 팔이 자라나는 느낌에 가까워요. 어깨에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손이 컵에 부드럽게 닿네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요. 정확히 느끼셨네요. 자료에서 이 느낌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죠. 마치 고무인간 루피처럼 팔이 몸통에서 쑥 뽑혀 나오는 기분일 거라고요. 어깨를 으쓱하지 않아도 오히려 팔은 더 길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죠. 멈추고 뿌리 내리고 넓어지고 그리고 움직인다. 이 3초의 의식적인 과정이 하루의 수많은 움직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로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첫째, 내 팔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겸손하게 움츠리지 말자. 그리고 둘째, 모든 움직임은 안정된 기반에서 시작된다. 엉덩이를 믿자.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몸의 진짜 가능성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네. 좌골은 튼튼한 뿌리, 팔의 시작은 가슴 정중앙. 이 두 이미지는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나온 유머러스한 주문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무언가를 잡을 때마다 속으로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티라노가 아니다. 나는 날개 달린 백조다. 하하, 아주 좋은 실천법이네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바른 자세라는 어떤 정적인 형태를 억지로 만드는 기술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 몸이 언제 불필요하게 긴장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긴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 본연의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인 거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 그 말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팔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중심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이 원리를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 심지어 숨 쉬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몸은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